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호환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류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류 독감으로 기록을 갈아치우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류 독감이라기보다 독감 번역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플루엔자가 맞죠. 그렇죠.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데 어쨌든 좀 그 취지는 그거였어요.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이걸로 기록을 갈아치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 현재 어떤 현황인지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절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현재 현황 안 좋죠. 제주도 빼고 네. 다 감염이 됐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서해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경기 강원으로 갔다가 이제 경남으로 번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정 지역이 제주밖에 없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상황인데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H5N6형 바이러스 최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H5N6형 바이러스가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변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제 그 변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좀 이런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죽은 사례가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뭐 그러진 않는다라고는 하긴 합니다만은 뭐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난리 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상에서는 좀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어제까지 살처분된 닭이나 오리가 이제 880만 마리를 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54만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인데다가 여기가 이제 살처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00만 마리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살처분될 예정된 가금류까지 합치면 이제 1200만 마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심각한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 측에서는 48시간 동안 스탠드 스틸을 발령을 또 오늘 0시부터 했거든요. 스탠드 스틸이요. 이동 말라고. 이동 중지 명령.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라. 딱 그 말이에요. 스탠드 누구더러? 옮기면 새한테? 아니요. 이제 관계자 모든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새들도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힘들 것 같고 이제 농민들 그리고 관련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것도 이거고요. 아무래도 이동 금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숙식이나 밥도 지금 공급받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뭐 장 보는 것도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주는 공급하는 대로 밥을 챙겨 먹고 있어서 뭔가 뭐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삶 자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규모 자체도 워낙 크고 살처분 마리수도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2014년에서 2015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하고 규모도 훨씬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학장님이요. 그때 당시에 669일 동안 1937만 마리가 살처분됐었대요.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천만 마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와, 게다가 농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2014년에는 이제 1393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195일 정도가 걸렸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조류 독감이 발견된 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1000만 마리가 넘어섰다는 거.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요? 11월 제가 첫 보도를 했던 기억이 11월 16일입니다.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빨리 조심해야 방역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도했던 게 11월 16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음 날 계속 뉴스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매일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300만 마리 네. 살처분, 어느 날 갑자기 500만 마리 하면서 쫙 밀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렇게 번진 거는 네. 가장 빠르지 않았나. 제가 그 우포늪을 좋아하거든요. 네, 경남에 있는. 예. 네네. 아니요, 저기 경남에 있는 우포늪.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살아있는 고생물 뭐 교과서다 뭐 네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다 번진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집단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들 사이에서 걸렸는데 네. 철새가 네.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면서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서해안부터 쫙 해서 강원도에서 경남까지 내려갔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초기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초기에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고 나서 사실 뭐 피해 규모나 어떻게 확산된다고 따라가는 보도들보다는 정부에서 좀 대책이 미흡하다. 네. 그리고 서로 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좀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보도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는 것보다 책임이 너한테 있어. 우리는 조심하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니네가 조심을 실행을 늦게 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보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니 이렇게 뒤에 후폭풍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그 들어요. 초기 일단 대응, 네. 그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N5, N6, 이게 NO, H5. HON6형이라고 할게요. 저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병되고 1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인체 이제 겁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요. 네네. 루머도 네, 많았어. 루머도 많고. 근데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센 놈이 아니었다. 네. 사람한테 치명적인 건 더 있었다.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게 방금 이게 16명이 감염돼서 10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6명 사람이 감염된 거예요. 네네. 10명이 사망했는데 그보다 더 먼저 H7N9형이 있어요. 네네. 이거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는데 800명이 감염돼서 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절반이. 이게 있어요. 예. 이게 네. 있고 또 HON1형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56명이 감염돼서 400명이 사망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닭하고 조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네. 맞는데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이게 그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걸로 인해서 이런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네.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16명이 감염됐는데 왜 10명씩 사망했냐라고 네. 했을 때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항바이러스제가 우리가 있대요. 네. 근데 의료 체계가 중국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딱 그 소위에서 조류독감 같이 이렇게 딱 걸리면 항바이러스제 먹으면 낫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엉망이라서 그 약을 먹지 못한대요. 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지 우리나라는 구비되어 있으니까 개인 위생 깨끗이 하고 그리고 즉각 이렇게 신고하면은 언제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HON6형은 네. 그 인체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위험하다라는 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어쨌거나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있는 100% 아니라는 말은 못한다. 그리고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있죠. 있는데 항바이러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틀 이내로 복용을 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네. 중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닭, 오리, 가금류가 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사육 원래 촘촘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빨리 번진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초기에 방역을 놓쳤다. 이런 그, 부분인 네. 거죠.
초기 방역의 공백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실질적으로 그럼 현재 우리가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사회적인 비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딱 여기까지만 살처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농가들에게 보상 비용을 290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 비용이 한 두당 500원 가량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일단 초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초기 비용 5천만 원을 농장주가 내서 그 살처분을 실행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살처분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이후에 개점 휴업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지금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근데 더 문제는 게다가 심지어 작년 12월에 어떤 법 개정이 있었냐면은 사실 되게 이 법 개정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뭐냐면 가축 전염 예방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2번 발생했을 경우 한 농장에서 2번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100% 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20%를 감액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만약에 3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반을 툭 잘라서 50%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4회 발생할 경우에는 80%를 감액해서 20%만 보상을 해주겠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사육 환경을 아주 청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이 먹는 이 가금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농장주에게 물겠다는 것이긴 한데 납득이 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농장주들이 돈만 많으면 스마트 농장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럴 거면 방역 당국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정부가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그래도 우리가 먹는 건데 농장주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청결하게 유지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다는데 이 철새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치. 그리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 또 반면에 그래도 좀 청결하게 관리해줬으면 그러니까 만감이 계속 교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그러니까 말이 자꾸 많은 정부 거죠. 방역 당국이 할 일을 이제 뭐 농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해야죠. 그렇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도 어디에 어떻게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확진이 된 지역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집단을 모두 다 살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농장주 입장에서는 또 그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 살처분 양이 자신들이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공백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대주제가 AI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기록 갈아치우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한 기록 갈아치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도 기록 갈아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과 비슷해요. 2004년에 지금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스가 일어났거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었을 때 그때 고건대행이 진행해서 사스를 싹 예방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때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 그림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권한대행 고건총리가 고건대행이 했었는데 1차 목표는 무조건 사스가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총리가 직접 운주해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했습니다. 실제로 그 인천공항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열감지기가 없어요. 한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급하게 사다 들여놓고 사람들 내리기 전 비행기 아예 못 내리게 하고 직접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감지기 해서 정리하고 나오고. 그때 그래가지고 한편에서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했던 언론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대성공을 거둔 그렇죠. 거죠. 네. 아예 비행기에서 못 내리게 했어요. 네. 시간 엄청 걸렸거든. 그러면서 그때 관련 부처 장관에게 모두 열어서 대국민 발표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미리 민간단체 의료에 협력 요청해가지고 대책회의하면서 뭘 결정했냐면 혹시라도 그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열흘 동안 격리하겠다. 네. 미리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미리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확진 결과 나온 사스 나왔을 때 감염자가 4명이었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WHO에서 네.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방역 성공 국가로 그때 임명을 했어요. 진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그 WHO에서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2008년 아니라 그 전에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매뉴얼이 있습니다. 분야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안보 분야, 재난 분야,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량이 272 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안보 분야 있죠? 요 쭉 있고 재난 분야에서 뭐였냐면 전염병 있죠. 네. 맨 밑에 전염병, 네, 네. 가축질병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 국가 핵심 기반 분야하고 기타 분야하고 쫙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네. 각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 2,800권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게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넘어가면서 네. 저걸 다 폐기했어요. 왜 굳이 왜 굳이 그랬을까요? 다시 하려고? 사업자 선정을 다시 물론 뭐 다시 그러니까 항상 그 매뉴얼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럼요. 당연한데 네. 폐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네. 그때는 2,800건을 행정자치부로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가져가서 폐기했는지 지금 안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무현이 아닌 것부터 시작하자. 무조건. 그래서 그때 과거를 매뉴얼이 청산하자는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참신하네요. 이상한 네. 쪽으로 참신합니까? 네. 참 그래서 그때 세금 많이 들여서 저 매뉴얼을 2,800건에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에 가가지고 이거 폐기하지 마십시오. 돈 들여서 한 겁니다. 근데 폐기했어요. 어허, 그러면 그 그렇구나. 결과 나타난 많은 안전 문제, 재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이 제대로 안 서져 있다가 네.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컨트롤 타워라고 새로 만든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 그 현재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한국에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네. 느린 대응, 초동 방역 실패입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네. AI 의심 신고 이틀 후에 관련 회의가 주재됐고 3일 후에 일시 이동 중지됐고 위기경보 상황 조치는 일주일 후에 됐어요. 감염병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겁니다. 네. 그때 어차피 바쁜 상황에서 한교안 총리가 9일 후에나 상황실 방문했고요. 네. 2주 후에 심각 방역 주문했고 그리고 부족한 정부 지원. 살처분 80%는 국비이지만 20%는 또 지자체에서 내야 되고 네. 뭔가 예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예전엔 정말 방역 모범국이었다가 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답답하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동 대치와 그리고 이 방역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네. 그러니까 질병본부 관리본부는 2004년도에 사스 이후에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있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행정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네. 매뉴얼이 뭐니 다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노하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방역 관리관이라고 있어요. 네. 중앙에는 한 500명 정도 있고 지자체마다 정확히 하면 각 지자체마다 2명씩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 1.2명밖에 없어. 그래서 중앙에서와 지방하고 이제 손발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네. 이번 제가 11월 16일부터 계속 보도 추적하면서 AI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과거부터 내려왔던 노하우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해야 돼요? 관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컨트롤 지금은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그 안보처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안보 담당하는 데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건 제일 꼭대기 누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거잖아요. 초동대처가 안 됐던 이유도 네. 그 이유였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 2004년 사스와 비교했던 거는 그때도 대통령 탄핵 시절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었고 네. 지금도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어차피 황교안 권한대행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지식의 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식의 축적.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라면 네.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믿기지가 않죠. 지식의 청산. 그렇죠. 그런 거, 그 정도. 그런 것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이런 비판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 돈 들여서 만든 매뉴얼을 다 없앴느냐, 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그때 서슬퍼런 MB 정부 시절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방송이 막 잘리고 그랬어요. 그 사실이었고. 알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계란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닭이 줄어들다 보니까 닭의 그 계란을 낳아주는 닭이 줄어들어서 산란종. 네, 산란종이 줄어들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계란값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일단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금액만 보면은 지난해 평균이 한 판당 그러니까 39 한 판당 5,200원이었다가 최근에 5,90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거의 한 20%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 이건 정말 통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마트들을 좀 돌아다녀 봤어요. 마트를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사 먹는 계란은 지금 가격이 6,590원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그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도 6,000원 초반이었었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올랐던 거고 그리고 가장 비싸게 그러니까 뭐 특등란 이런 거 말고요. 뭐 청정란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 가운데 좀 비싼 것들이 6,990원까지 좀 올라간 상태예요. 네. 사실 6,000원도 저는 비싸갖고 좀 선뜻 손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더 비싼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 오리도 살처분하고 닭도 살처분했는데 육개 닭 그러니까 잡아먹는 닭 이런 것보다 제일 취약한 것이 산란종, 알을 낳는 닭이 37%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책임지고 방역 조치를 해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데에서 더 큰 씁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없다라기보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먼저 김영롱 앵커가 해주시고요. 최희원 평론가 마지막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결론 직설은 화불 단행으로 해봤습니다. 뭐요? 화불 단행. 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불행한 일은 겹쳐서 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자성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자로도 써주지. 자, 이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들도 침대에서 한두 번 떨어지더니 이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조류독감이 한두 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네. 계속 이래야 되나? 정말 그냥 이런 식으로 둘 것인가? 이런 것으로 기록경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사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닭과 오리를 키우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집단 사육하는 이런 방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000만 마리나 그리고 앞으로 살처분할 1,200만 마리의 생명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 리더십.
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경제적인 손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